휘문고나 중동구에 있는 3등급 라인이 엄청 두터운데 1등급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를 넘어서야 되거든요. 이거 엄청난 뭐 이렇게 에베레스트 같은 데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 넘기 전에 올라갈 때 공부하는 방법과 내려올 때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예비고일 시기에 이제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몇 등급 정도 할 것인지. 그쵸? 설명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에서. 근데 실제로 영어 같은 경우는 많은 학교 40%가 A고 그러다 보니 고등부 가면은 4등급, 5등급도 뜰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수학 같은 경우 이 아이가 지금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이제 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뭔가 있을까요? 예. 김신환 원장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제가 솔직히 제가 여기 너무 빡세게 하잖아요. 우리 동네밖에 딱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때하고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평가 기준이. 제가 예측을 할 때. 이 아이는 고등학교 첫 시험 무조건 잘 된다. 하지만 얘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첫 시험부터 망가져요. 딱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육 과정 표를 보면요. 여기 있는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세화고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공통수업 하나밖에 안 해요. 수상화. 2학년 때는 4개 과목을 해요. 수원, 수, 미적, 기하, 확통까지. 그래서 2학년 때 공부량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보통 아무리 적어도 3과목을 해요. 자, 그래서 아무리 적어도 기하까지는 하거든요. 수원, 기하까지 하는데 사실 1학년 때 하는 수학까지는 1년치보다 수원에서 공부할 양이 더 많아요. 예, 왜 수원이 그러냐면 이 수원이 과거에 미적분 2에 있는 내용이 툭 3분의 1이 잘라서 와가지고 3분의 1이 잘려서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 교과 개편되면서. 과거의 수원이 아니에요. 우리 공통 과목이 들어온 수원은 되게 어려운 과목. 그래서 아이들이 2학년 때 엄청난 부담을 느껴요. 대치동 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수학을 죽으라고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2학년 때부터 부닥치기 시작하거든요. 2학년 1학기 때 뭔가 이상하거든? 근데 2학기 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탁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선행이 잘 돼 있는 아이라면 2학년 2학기 때부터 오히려 두각을 발휘를 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바로 첫 시험만 준비한 거예요. 그 상황만 계속 반복을 하죠. 계속 반복을 했다. 보통 그런 아이들 성실하거든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이 아이가 시험 어떻게 버텨요. 2학기가 되면 아이들 수학이 탁 망가지고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가서 이제 정시로 틀고 그때 이미 늦었다는 거죠. 과거하고 다르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막 발생될 거예요. 제가 뭐 예측이 되는데 마음 아픈 현실이 막 발생될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제가 받으시면 우리 아이가 당장 첫 시험이라면 공통수학만 보면 되겠지만 내신을 다 잡고 수능까지 잘할 거다 그러면 전체를 봐야 돼서 그거는 아이마다 좀 되게 다른 케이스예요. 근데 영어는 그런 거에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가서 잘하는 친구 꾸준히 계속 잘하는 게 있어요. 한번 잡으면 그게 계속 가는 경우들이 많죠. 과목이 새로 추가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수학하고 영어 완전 다른 거예요. 다 1과목이니까. 근데 이제 뭐 영어 같은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3 수능 1등급 1등급, 10등급이 되느냐 그런 부분하고 이제 문법은 지금 나와 있는 시험 중에 탭스밖에 없거든. 탭스 문법이 이제 객관적으로 일단 보시죠. 왜 그럼 탭스냐 이런 건데 어머님들 탭스가 부정적인 부분도 계신데 애들이 착각을 하는 게 이거거든. 자기가 형용사를 배우면은 형용사 파트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틀만 애들 거의 다 맞거든. 그리고 뭐 명사가 명사 파트 다 맞으니까 애들 다 잘하는 줄 아는데 중요한 건 이 전체적인 그 문법 영역을 다 섞어놓은 객관적 시험지가 없어요. 그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탭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평가를 해보니 고3 수능하고 탭스 문법 이렇게 보게 되면은 1등급하고 84 이상 나오는 친구도 정말 잘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내신이 100점이 나오더라도 수능은 1등급이 안 나오는 친구 굉장히 많고 탭스 문법 100점 만점이라 한다면 진짜 50점, 60점 수족하고 얘네는 5등 가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A등급 거를 가리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아 우리가 이 정도인지 몰랐다. 예비고일 단계에서는 객관적인 지표를 모의고사라든가 수능 문제 강국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고 문법도 막연하게 문법을 돌려서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탭스 문법은 10세트 정도 보면은 공통적으로 틀리는 문제 유형이 나와요. 그거를 갖다가 구멍을 좀 메우는 전략으로 기본적인 실력을 닦은 상태로 올라가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근데 제가 좀 수학을 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이게 이제 이과는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문과 애들은 어떻게 이제 수학을 해야 되는지 문과 애들은 저는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게 수학 비중이 되게 늘어났어요. 왜냐면 수원이란 과목이 과거의 수원이 아니고 과거의 순수 이과 과목에 이렇게 들어와서 하지만 확통이라는 과목이 상대적으로 좀 공부하기가 좀 수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확통으로 막 건너뛰는 것보다 또 확통은 수원2랑 연계 과목이 없기 때문에 수원2에 대단히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리고 기아 선택자가 수원 수투를 하시는 그렇죠. 기아가 어떻게 정확하십니다. 정말 기아랑 수원 수투랑 관련이 없어요. 제가 수투보다 미적 분할하는 건 그 수원 수투 미적이 아우르고 있으니까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만 연계가 되는 기아는 그게 없어요.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요. 근데 확통은 제가 그 과목을 무인도라고 그러거든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얘는. 그래서 그쪽을 놔두고 좀 무조건 수원투 위주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근데 또 이 수원투가 공통수학 수학 상하와 되게 밀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과애들은 성향을 확 나가는 겁니다. 되게 좀 다져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뭐 반복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좋은지, 또 이제 문과애들이다 보니까 해설지 같은 것도 많이 또 이렇게 참고하는 경우인데, 그런 거 꼭 어떻게 그거를 해설지도 문과 아이들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보다 응. 그 해설지 부분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되게 수학을 실패하는 케이스가 뭐냐면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수능 만점을 받겠다, 내신 만점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아이들이 실패를 하게 돼요. 이게 지금 무리한 계획을 잡는 게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부를 한 5등급 하는 아이가 휘문고를 갔어요. 바로 1등급을 향한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했을지 말씀하실 때 이 얘기를 하냐면, 휘문고나 중동고에 있는 3등급 라인이 엄청 두터운데 1등급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를 넘어서야 되거든요. 이거 엄청난 뭐 이렇게 에베레스트 같은 데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 넘기 전에 올라갈 때 공부하는 방법과 내려올 때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넘은 아이들이 2등급 나오는 아이가 1등급이나 만점을 받는 공부 방법 똑같아요. 우리가 평소 하는 방법 똑같아요. 뭐 오답하고 해설지 사용하지 않고 실시간 적고 풀고 맞는데, 대다수의 공부 방법이 바로 그건데, 5등급 하는 아이가 지금 3등급을 가기 위해서는 공부하면 전혀 다르고, 여기에서 내신을 받으려면 문제 유형을 암기를 해야 돼요. 그냥 암기를 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시험을 50분에 20문제, 23문제를 보는데, 문제 유형을 암기하지 않으면 여기는 아예 마지막 4, 5문제는 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등수가 무조건 3등급 밖으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 유형을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지금 이거를 뭐 몇 개월 동안 보는 게 아니고, 해설지를 참조해서 문제 유형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문제 유형을 완전히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풀어야 돼요. 우리가 해설지 보는 게 잘못되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가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아이가 아니면 해설지를 반드시 봐야 돼요. 여기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내신 공부할 때 그러고, 수능 공부는 그렇지가 않죠. 수능은 어떤 진짜 사고력 테스트도 있고 문제 해석력을 묻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하지만, 여기 우리 내신 문제는 일단 문제 유형을 파악해야 돼서 해설지를 반드시 참고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해요. 실제로 보통 내신 대비해서 제가 한 2000문제 정도 풀리는데, 앞에 8회분까지는 해설지를 줘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해설지를 안 주고 마지막에 가면 타임어택을 시키는데, 그걸 하지 않고 처음부터 하면 물론 모든 2000문제를 전부 다 일일이 오답하고 고민하면 제일 좋아요. 1년 걸리거든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를 쫓아가기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격하게 끄덕끄덕. 예, 수상이라는 과목이 정말로 문제 유형을 암기해야 되거든. 지금 이 한 5등급, 한 4, 5등급 하는 아이들이 바로 목표를 그냥 만점이다 라는 목표를 찾고 가면 100% 실패를 하게 돼요. 반드시 그 공부하는 방법이 나눠져야 돼요. 그 해설지가 나오면서 제가 되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해설지를 아이들이 본다고 해서 어머님들이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문제 유형을 암기하는 단계. 잘못된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계속 그렇게 가면, 예,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가면 이제 그게 다 없어지게 되고, 그 마지막 단계는 이제 시간을 들고 풀게 되고. 결국은 암기가 수학도 필요한 거네요. 바로 그럼 수학이 정확하게 암기인데, 암기에 두자가 붙어야 돼. 유형 암기야. 유형을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유형을 암기해서 내신에서 잡을 수 있는 거는 아무리 유형 암기를 해도 80% 이상은 못 잡아요. 나머지 20%는 어차피 사고력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유형 암기를 다 하고 나서 해설지각 없이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투자하면서 이제 고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근데 저는요, 선생님, 네. 내신일 경우에 80%까지는 유형암기 커버가 돼요. 하셨는데, 수능도 어느 수위까지는 유형암기를 꼭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네. 과목 따라 달라요. 그런 게 가장 잘 통하는 과목이 확통 중에서 확률이에요. 얘는 진짜 유형만 다 암기하면 돼요. 거의 끝나요. 근데 문제 유형을 암기해서 가장 안 되는 과목은 기하예요. 기하는 문제 유형 암기가 아니에요. 가장 유형 암기가 안 통하는 곳이 기하고, 가장 통하는 게 확통에서 확률이고, 그 중간쯤 있는 게 미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하를 선택하는 아이들은 아예 문제 유형 암기랑 있을 수가 없고, 미적분 같은 경우는요, 기출 문제에서 유형이 거의 다 나와요. 지금 이제 문제 유형이 거의 다 나왔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또이 문제야, 또이 유형이야 할 정도로 이제
리바이벌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유형 파악하는. 그래서 미적을 선택한 아이들은 기출 문제 무조건 다 풀어야 돼요. 필수예요. 근데 이제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은 그걸 안 해도 어차피 그 나왔던 유형에서 안 나오니까. 그 연관해서 어머님들 가장 많이 질문하는 부분들이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수능 1등급을 위해서는 어떤 교재가 가장 좋은 것이냐, 교재. 수학 같은 경우는 뭐까지 봐야 되느냐. 교재 같은 경우는 시중에 있는 교재는 한 서너 권만 봐도 돼요. 이제 일품, 벌레라베 이렇게 뭐 쭉쭉 올라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거 해도 여기 내신 절대로 안 나와요. 여기 내신을 잡으려면 오로지 하나 우리 동네 기출문제를 다 풀어봐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동네 기출문제들. 우리 동네 기출문제를 푸는 게 점수 올리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거. 영어도 동네 기출. 영어도 동네 기출이 가려고 하는 학교의 그 좋은 어떤 내신 그렇죠. 준비다라고 말씀드릴 같은 수가 맥락이죠.